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도내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 인상은 시군이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데 경상북도가 잘못 홍보하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1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또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상북도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인상안을 확정했을 뿐 실제 인상은 22개 시군이 결정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에 가능한 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겁니다. 최종 시군 내려가서 고시를 해갖고 뜨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보도자료를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요금 인상 첫날부터 혼선을 초래했다며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조만간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요금 인상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12월 23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 후 내년 1월쯤 택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고 요금 인상보다 수요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따라 최근 요금 인상을 백지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때도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일부 시군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영국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학교 설립 행정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세부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포항 펜타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국제학교는 초중고 통합 기숙형 외국교육기관으로 정원 1,5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증빙도 없이 예산을 마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예산이 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대구 비슬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다녀온 대구 9군 의원들. 4시간 반짜리 일정에 예산 1,444만 원을 썼는데 의정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행사는 1시간 예산 심의 대비 특강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7월 예산 1,515만 원을 들여 경북 영덕에서 열린 의장 워크숍에는 재선을 위한 전략 특강과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수해가 났는데도 일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누가 연수를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22년 6월 의원들은 전남 고창과 경남 사천을 답사했습니다. 국내 의정연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썼지만 참석 의원 명단과 세부 지출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세한 서류가 다 오지는 않고 일부만 이렇게 넘어오고 아니면 파일로 넘어오는데 또 오래된 거 이런 걸 보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술한 인수인계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의장협의회 회장은 2년마다 새로 뽑는데 회장 소속에 따라 협의회 예산과 지출 등을 담당하는 의회도 바뀝니다. 감사는 협의회 소속 의원이 맡아 제대로 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장 간에 집행을 하고 감사는 이야기하듯이 1년에 한 번 그 사실이 확인하는 결과가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보다도 옳게 이게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거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지방의회 협의회에 사용되는 예산까지도 어떻게 공개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해외 연수 외유 논란에 의장협의회 예산의 부실 집행 논란까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항제철소 5투기장 반대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영일만 바다를 메워 부지를 확보하는 현재 계획은 탈탄소 전환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탈탄소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영일만 매립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부지에서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의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경북의 1인 가구는 45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46.7%, 70세 이상은 2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의 1인 가구 비율이 47.3%로 가장 높았고 영덕 45.6%, 의성과 청송 각각 43.5% 순이었습니다. 헤어진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피해 여성 집에 지능형 CCTV도 설치했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는데요.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아파트, 새벽 3시 반, 한 남성이 아파트 배관을 타고 여성이 살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뒤 나흘 동안 산에 숨어 지내다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48살 윤정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정우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막 위협을 했다카더라고요. 아주 막 방 지르고 막 아저씨가 나와갖고 하니까 남자가 도망을 갔대요. 이후 경찰은 피해 여성을 고위험 범죄 피해자로 분류해 접근 금지 조치와 신변 보호를 위해 기능형 CCTV도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6개월 만에 1심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구조를 파악하고 복면과 장갑 착용, 도주하며 옷을 갈아입은 점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잔인한 범죄에 중형이 선고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사회적 예방 장치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서석영 경상북도 의원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 중인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경북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집단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가교 설치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용 부두가 작아 경비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포항 해양경찰서가 내년부터 영일만항으로 이전합니다. 영일만항에 옮길 해경 부두는 총 길이 640m 규모로 함정 13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어 동해의 긴급 상황 대응력이 한층 향상됩니다. 포항해경은 함정 승조원 시설과 울타리, CCTV, 5개 저장소 등의 시설을 건립한 뒤 함정을 연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수출을 견인한
지역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경북에서는 20억 불탑 노벨리스 코리아를 비롯해 총 61개 기업이 수출탑을 받았고 성도 하이텍과 포스코 등 20명이 중앙포상, 45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수출 성과가 공유되며 지역 기업인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현직 고교교사 6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교육과정, 진로 진학, 학업 3개 분야에 대해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